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 몰래 친정아버지의 유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요? 그것도 효도라는 이름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타시던 그 차를 시아버지께 갖다 바친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집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늦은 오후였다.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한영숙은 마당에서 낡은 외제차를 닦고 있었다. 차체는 오래됐지만 광택은 여전했다. 그녀는 천천히 차 유리를 닦으며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지만 지금은 웃을 수가 없었다. 조수석 선바이저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선글라스가 꽂혀 있었다. 뒷좌석엔 낡은 모자 하나. 영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모자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아빠, 아직도 냄새가 그대로예요.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차 안은 여전히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아버지. 은은한 비누 냄새와 세월의 냄새가 섞인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박민철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여보.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철은 한 발짝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제 그만 보내드릴 때 된 거 아냐? 영숙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차를 바라본 채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 차도 팔고 이젠 정리할 때도 됐지.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걱정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고개를 돌려 차를 닦았다.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 키가 놓인 현관 신발장 쪽을 힐끗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이었다. 민철은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영숙은 잠결에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다. 그는 신발장에서 차 키를 집어들고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외제차 엔진이 낮게 울렸다. 차는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가 골목길로 사라졌다. 영숙은 그날 오전까지도 남편이 출근길에 그 차를 타고 나간 줄만 알았다. 평소엔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가끔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갈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녁이 됐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는데도 차는 돌아오지 않았다. 영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차는? 전화 너머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드렸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영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영숙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민철이 퇴근한 것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다녀왔어.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철은 그 눈빛을 보고 긴장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께 드렸다는 게. 민철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평생 소원이 외제차 한번 몰아보는 거였잖아. 영숙은 숨이 턱 막혔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우리 아빠 차예요.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우리한테도 필요 없잖아.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나쁜 일이야?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그의 말투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차를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허락받으면 안 줬잖아. 그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민철은 안방으로 들어가며 덧붙였다.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내일 보면 알 거야. 방문이 닫혔다. 영숙은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차 키가 있던 신발장 서랍을 멍하니 바라봤다. 텅 빈 그곳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일찍 출근했다. 영숙은 창밖을 내다봤다. 마당에 서 있어야 할 외제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그녀는 차라리 밖을 보지 않기로 했다. 오전 10시쯤 동네 이웃 김순애 씨가 찾아왔다. 영숙아, 너희 시아버님 차 봤어?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어머, 그게 며느리가 드린 거라며? 요즘 세상에 그런 효부가 어딨어. 순애 씨는 감탄하듯 말했다. 영숙은 억지로 웃었다. 아니요, 그냥요. 아이고, 겸손은.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던데. 순애 씨는 한참을 더 떠들다가 돌아갔다. 영숙은 문을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오후가 되자 시아버지 최병태가 마을회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외제차를 몰고 천천히 지나갔다. 동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다. 병태 씨, 며느리 복 타고났구만. 아이고, 저런 차를 선물로 받다니. 병태는 멋쩍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다. 며느리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던 게 신경 쓰였다. 영숙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효부라 불렀고 남편은 효자 소리를 들었다. 모두가 칭찬했지만 그 칭찬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날 밤 영숙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나 그 차 지키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며칠이 지났다. 마을은 온통 그 외제차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슈퍼 앞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했다. 아이고, 시아버지한테 외제차를 선물한 며느리가 어딨어. 효부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냐. 요새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 보기 힘들지. 최병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멋쩍게 웃었다. 아유, 사실은 사위가 다 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이미 영숙은 효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그 이름은 마을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영숙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 이야기를 또 들었다. 슈퍼 주인 아줌마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요새 누가 시아버지한테 그런 선물을 해요. 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에이, 겸손도 유분수지. 슈퍼를 나온 영숙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칭찬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민철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나보고 효자래. 영숙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다들 칭찬하던데?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물기를 닦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친정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영숙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친정집 대문을 열자 텅 빈 마당이 보였다. 차고는 비어 있었다. 먼지만 쌓여 있었다. 영숙은 그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았다. 차가 있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봤다.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빠, 나 그 차 지키려 했는데. 목이 메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람이 불어왔다. 차고 안은 썰렁했다. 영숙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다. 그 차 돌려줘요. 민철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뭐? 그 차 돌려달라고요. 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이제 아버지가 타시는데 어떻게 돌려드려. 그건 내 아버지 유산이에요. 유산? 그냥 차잖아. 영숙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당신한테는 그냥 차일지 몰라도 나한텐 아빠예요. 민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넌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하냐? 집착이 아니라 그리움이에요. 똑같은 거 아냐?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철도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대화를 끊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 머물렀다. 아침에 인사도 없었고 저녁에도 말이 없었다. 최병태는 며느리의 냉랭함을 느꼈다. 예전엔 반갑게 인사하던 며느리가 요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물었다. 영숙이가 요즘 왜 그러니? 민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병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속삭이기 시작했다. 사위는 효자라는데 며느리는 왜 저렇게 싸늘할까? 원래 친정 식구한테는 잘해도 시댁은 소홀한 사람 있잖아. 에이, 그래도 차까지 줬는데. 그 말이 영숙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에만 머물렀다. 며칠 뒤 영숙은 정비소를 찾아갔다. 차 상태를 알아보고 싶었다.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그게 또 자기 탓이 될 것 같았다. 정비소 주인 송기철은 영숙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차 최근에 점검 맡기신 적 있으세요? 아, 그 외제차요? 있죠. 한 보름 전에 병태 씨가 오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태는 괜찮던가요? 괜찮죠. 원래 한명호 씨가 워낙 잘 관리하셨잖아요. 그때 송기철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참, 그러고 보니 한명호 씨가 그러셨죠. 네. 그 차 병태 형님께 가야 한다고. 영숙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예, 우리 아버지가요? 네, 직접 그러셨어요. 이 차는 형님께 가야지. 라면서요.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송기철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그때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한 씨가 워낙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병태 씨랑.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송기철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영숙은 허겁지겁 정비소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차를 시아버지께 주려고 했던 걸까? 그녀는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영숙은 서재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낡은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고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메일함을 열었다. 임시 보관함에 미전송 메일 하나가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박기수 형님께 차량 양도 관련. 영숙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 메일을 열었다. 하지만 본문은 비어 있었고 첨부 파일 하나만 달려 있었다. 파일 이름은 형님께 집. 영숙은 파일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라니. 그녀는 숨을 죽이고 여러 번호를 입력해 봤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기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쳤다. 영숙, 띠링. 파일이 열렸다.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병태 형님, 이 차는 형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영숙이는 모르게요. 그 애가 알면 못 보낼 테니까.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형님이 평생 외제차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탔으니까 이제 형님 차례예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영숙은 반복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영숙이는 모르게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아빠, 왜 나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는 영숙을 보고 물었다. 어디 갔다 와?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병태 형님, 이 차는 형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봤다. 이걸 어디서? 친정집 서재에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영숙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알고 있었죠? 민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처음부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뒤에 아버님이 말씀하셨어. 영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럼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나 몰래 차를 가져다 준 거예요? 장인어른 뜻이었잖아. 뜻이면 다예요? 나한테 한마디 없이? 민철은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비쳤다. 민철이 문을 열었다. 최병태가 서 있었다. 병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 들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병태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왔다. 명호 씨가 그러셨구나. 나한테 차를 주려고.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나도 몰랐어. 민철이한테 듣고 처음 알았지. 영숙은 눈물을 훔쳤다. 그럼 아버님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 전쯤. 민철이가 말해줬어. 영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병태는 천천히 말했다. 명호 씨가 생전에 나한테 그랬거든. 언젠가 2차 형님 거라고. 영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지. 근데 진심이었나 보네. 병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영숙아. 내가 그 차 받으면서 내 마음은 생각 못했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아니야. 내 아버지 차인데 내 허락을 받았어야지. 병태는 민철을 바라봤다. 민철이 너도 잘못했어. 아무리 장인어른 뜻이라도 영숙이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병태가 먼저 일어났다. 내일 차 가져올게. 아버님. 영숙이 불렀다. 병태는 돌아봤다. 그냥 타세요. 우리 아빠 뜻이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영숙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병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그는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영숙과 민철만 남았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민철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여보. 민철이 조용히 불렀다. 응. 미안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철이 말을 이었다. 난 내가 아파할까봐 말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네. 당신은 날 위한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 근데 난 그게 더 서러웠어. 민철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다. 나도 몰랐어. 아빠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장인어른은 늘 그러셨잖아. 자기 것보다 남 것 먼저 챙기시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아빠였지. 민철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손을 빼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시댁을 찾아갔다. 병태는 마당에서 차를 닦고 있었다. 아버님. 병태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왔구나. 영숙은 천천히 다가가 차를 바라봤다. 병태는 걸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차 타면 말이야. 명호 씨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요? 그래. 운전대 잡으면 그 양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병태는 차 문을 열었다. 조수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앉아봐. 영숙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병태는 운전석에 앉으며 웃었다. 명호 씨가 말이야. 나한테 늘 그랬어. 형님, 언젠가 2차 형님 거예요. 그랬어요? 응. 나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지. 근데 진심이었나 보네. 영숙은 선글라스를 바라봤다. 병태가 말을 이었다.
이 차는 원래 형님 거라고 내가 먼저 타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아빠가요? 그래. 명호 씨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 것도 남 주는 걸 좋아했지. 병태는 핸들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내가 이 차 받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봐. 왜요? 내 표정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아버지 유품인데. 병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영수가 사실 민철이한테 들었어. 녹음 파일 말이야.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 파일에 명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 저도 들었어요. 그럼 알겠네. 명호 씨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지. 영숙은 눈물을 참았다. 병태가 말을 이었다. 너한테 슬픔 주기 싫어서 몰래 준비한 거야. 그게 명호 씨 방식이었어.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병태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영수가, 네. 이 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버님이 타세요. 우리 아빠 뜻이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이 괜찮아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영숙은 차에서 내려 병태를 바라봤다. 아버님이 이 차 타시는 게 우리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병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맙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철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영숙은 식탁에 앉았다. 민철이 국을 떠서 건넸다. 아버지 뭐라고 하시던? 고맙다고 하시더라. 민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영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난 아직도 화가 나. 민철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나한테 말 안 한 거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영숙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해는 돼.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응. 우리 아빠 뜻이랑 내 마음 사이에서. 민철은 영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여보, 고마워. 뭐가? 이해해줘서. 영숙은 작게 웃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야. 근데 노력은 해볼게.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다. 며칠이 흘렀다. 병태는 여전히 그 차를 타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칭찬했지만 이제 영숙은 괜찮았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친정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나왔다. 영수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단다. 짧은 문장 하나. 영숙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아빠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구나.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차고로 내려갔다. 텅 빈 차고. 하지만 이제는 허전하지 않았다. 영숙은 그 공간에 서서 눈을 감았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차고 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사랑은 나누는 거였네요. 영숙은 조용히 웃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영숙은 민철과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응? 나 생각해 봤는데.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영숙이 말을 이었다. 그 차, 아버님만 타시긴 아까운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마을 경로회에서 쓰면 어떨까? 민철은 눈을 크게 떴다. 경로회? 응.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도 가고. 그러면 우리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 민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내일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볼게. 그래.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아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음 날 영숙은 시댁을 찾아갔다. 병태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버님, 왔구나. 무슨 일이야?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 차요, 경로회에서 쓰면 어떨까요? 병태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경로회? 네. 어르신들 태우고 나들이도 가시고요. 병원 가실 때도 편하시잖아요. 병태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쓰이는 걸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요. 병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명호 씨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럼요. 병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영숙은 환하게 웃었다. 병태도 따라 웃었다. 영숙아, 네, 넌 정말 명호 씨 딸이야. 마음씨가 똑 닮았어. 영숙은 눈물을 훔쳤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일주일 후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경로의 첫 나들이 날이었다. 병태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조수석엔 마을 이장이, 뒷좌석엔 어르신 두 분이 탔다. 영숙은 아이들과 함께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오세요. 병태는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민철이 영숙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응. 장인어른도 좋아하실 거야. 그럴 것 같아. 차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타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저녁 영숙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수첩을 펼쳐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영숙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단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차, 이제 우리만에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모두의 차예요.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숙도 따라 웃었다. 민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해?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민철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응? 고마워. 나 도와줘서. 민철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한 거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한 달이 흘렀다. 외제차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됐다. 어르신들은 그 차를 타고 병원도 가고 나들이도 갔다. 어느 날 영숙은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영숙 씨, 고맙네. 네. 뭐가요? 그 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자네 아버지 복 많이 받으실 거야.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뭐가? 우리 아빠 뜻을 이루게 해주셔서요. 어르신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착한 사람이야, 정말. 영숙은 슈퍼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아빠, 보고 계시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철이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또 칭찬받았어. 뭐라고 하던데?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은 회사 일도 잘한대. 영숙은 웃었다. 그게 무슨 논리야. 나도 모르지. 근데 기분은 좋더라. 아이들도 깔깔 웃었다. 식탁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했다. 밥을 먹고 나서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 한편에 아버지가 심으셨던 감나무가 서 있었다. 가을이 오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민철이 다가왔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그래도 민철은 옆에 서서 행주를 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여보,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민철은 영숙을 바라봤다. 그럼, 당연하지. 다행이다. 영숙은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웃었다. 주말 병태가 외제차를 몰고 집 앞에 섰다. 영숙네 가족이 모두 나왔다. 오늘 다 같이 드라이브 가자. 병태가 웃으며 말했다. 영숙은 놀라서 물었다. 경로의 차 아니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야. 가족끼리 타야지. 아이들이 환호했다. 민철이 조수석에 탔고 영숙과 아이들이 뒷좌석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마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 우리 모두 함께 타고 있어요. 차 안은 따뜻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민철과 병태의 대화 소리, 그리고 엔진 소리가 어우러졌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 우리 딸. 해질 무렵 차는 바닷가에 도착했다. 가족들은 차에서 내려 방파제를 걸었다. 병태가 영숙에게 말했다. 명호 씨가 여기 좋아했어. 그랬어요? 응. 둘이 자주 왔지. 차 타고 와서 저기 앉아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영숙은 바다를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빠 생각나네요. 나도 그래. 병태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다. 명호 씨가 늘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 박하사탕이요? 그래. 나한테 하나씩 나눠주곤 했지. 병태는 영숙에게 사탕을 건넸다. 영숙은 받아서 입에 넣었다.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아빠 맛이다. 병태는 웃었다. 그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영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민철이 백미러로 영숙을 봤다. 괜찮아? 응. 좋아. 다행이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쳤다. 영숙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빠, 우리 애들도 이렇게 컸어요. 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병태가 시동을 끄며 말했다. 오늘 좋았다. 저도요, 아버님.
우리 자주 이렇게 나오자. 그래요. 자주 나와요. 민철이 잠든 아이를 안아들었다. 영숙도 작은 아이를 안았다. 병태는 차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명호 씨, 고맙네. 그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철이 옆에서 물었다. 무슨 생각해? 아빠 생각. 그래. 근데 이제 슬프지 않아. 민철은 영숙을 바라봤다. 정말? 응. 오히려 따뜻해. 영숙은 민철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남기신 게 차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게 뭔데? 사랑을 나누는 방법. 민철은 영숙의 손을 꼭 쥐었다. 장인어른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러게. 나도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친정집으로 갔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병태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와 병태가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병태 형님과 함께. 이 차는 언젠가 형님 것.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다. 아빠,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사진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 뒤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열렸다. 외제차는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느라 바빴다. 영숙은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도왔다. 병태는 차를 몰고 계속 왕복했다. 잔치가 끝날 무렵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건 한영숙 씨 가족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영숙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이렇게 잘 살리셨잖아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영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민철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수고했어. 당신도.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아빠, 오늘 마을잔치 잘 끝났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차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영숙은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다. 영숙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단다. 이제 정말 알겠어요, 아빠. 그녀는 수첩을 덮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오니 민철과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친정집 마당의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영숙은 사다리를 놓고 감을 땄다. 민철이 아래서 바구니를 받쳐들었다. 조심해. 응. 감을 다 따고 나서 영숙은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이거 경로회에 갖다 드리자. 그래.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다. 두 사람은 감을 박스에 담았다. 병태가 차를 몰고 왔다. 다 땄네. 네, 아버님. 이거 경로회에 갖다 드리려고요. 그래. 명호 씨가 심은 감나무지? 네. 병태는 감을 하나 들어 바라봤다.
명호 씨 손길이 느껴지네. 그쵸? 세 사람은 감을 차에 실었다. 차는 천천히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반겼다. 오, 감이다. 한명호 씨네 감나무 아닌가?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심으신 거예요. 어르신들은 감을 받아들며 좋아했다. 명호 씨 참 좋은 분이었지. 그럼요. 베푸는 걸 좋아하셨어요. 딸도 똑 닮았네.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을 나눠드리고 나서 영숙은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다. 아빠 감 잘 드렸어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영숙은 그 낙엽을 주워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아빠 감나무 감을 땄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다. 아빠가 심은 나무, 아빠가 남긴 차, 아빠가 가르쳐 주신 사랑. 모든 게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아빠 사랑해요. 일기를 덮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환한 보름달이었다. 민철이 방에 들어왔다. 아직 안 자? 응. 일기 쓰고 있었어. 그래. 뭐라고 썼는데? 아빠 이야기. 민철은 옆에 앉았다. 장인어른 많이 그리워?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정말? 응. 아빠가 남기신 게 너무 많아서. 민철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장인어른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랐다. 외제차는 여전히 마을을 누볐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저 차는 원래 누구 거였어?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거였어. 그럼 이제는 모두의 거지. 모두의 거? 응.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멋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셨어. 영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나누는 걸 좋아하셨어. 가진 걸 혼자 쓰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쓰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지. 왜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래요. 영숙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래. 우리 아들 착하네. 창밖으로 외제차가 지나갔다. 병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엔 어르신 세 분이 타고 계셨다. 영숙은 손을 흔들었다. 병태도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주말이었다. 영숙네 가족은 친정집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풀을 뽑고 민철은 나무를 다듬고 영숙은 화단을 정리했다. 엄마, 여기 뭐 묻혀 있어요? 큰아이가 소리쳤다. 영숙이 달려갔다. 흙 속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다. 녹슨 철제 상자였다. 뭐지? 영숙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영숙아, 이 편지를 찾았다면 넌 이미 다 이해했을 거야. 차는 병태 형님께 가야 한다는 것도, 사랑은 나눠야 한다는 것도, 이 열쇠는 창고 열쇠란다.
거기 내가 어릴 때 타던 자전거가 있어. 고쳐서 내 아이들 주렴. 물건은 쓰이면서 빛이 나는 거란다. 사랑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우리 딸.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아빠. 민철이 다가와 편지를 함께 읽었다. 창고에 가보자. 가족들은 창고로 향했다. 열쇠로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자전거 한 대가 보였다. 빨간색 자전거. 영숙이 초등학교 때 타던 것이었다. 와, 엄마 자전거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영숙은 자전거를 쓰다듬었다. 이거 타고 아빠랑 동네 한 바퀴 돌곤 했는데. 민철이 말했다. 고쳐서 애들 주자. 응. 아빠 뜻대로. 며칠 후 자전거는 깨끗하게 수리됐다. 민철이 직접 페인트 칠까지 했다. 큰아이가 자전거에 올라탔다. 조심해. 영숙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줬다. 아이는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엄마, 놓지 마요. 안 놓아. 천천히 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갔다. 영숙은 조금씩 손을 놓았다. 엄마, 괜찮아. 할 수 있어. 아이는 비틀거리다가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엄마, 나 혼자 타요. 영숙은 웃으며 손뼉을 쳤다. 잘한다. 민철이 옆에 서서 영상을 찍었다. 장인어른이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그러게. 아이는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다. 얼굴에 땀이 맺혔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재밌어요. 영숙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치? 엄마도 어릴 때 이거 타고 정말 재밌었어. 할아버지랑요? 응.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셨어.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영숙도 함께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저녁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병태도 함께였다. 오늘 아이가 자전거 탔어요. 영숙이 말했다. 병태가 웃었다. 그래, 잘했네. 명호 씨 자전거 아닌가? 맞아요. 창고에 있던 거요. 병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호 씨가 그거 아꼈는데. 잘 됐네. 아빠가 편지 남기셨어요. 애들 주라고요. 그랬구나. 역시 명호 씨답네. 식사를 하면서 병태가 말했다. 내일 경로회에서 온천 가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저희요? 응. 가족끼리 가면 좋잖아. 민철이 영숙을 봤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아이들이 좋아하며 소리쳤다. 온천이다. 다음 날 아침 외제차에 가족들이 모두 탔다. 병태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엔 민철이, 뒷좌석엔 영숙과 아이들이 탔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펼쳐졌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 이 차가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네요.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다. 민철과 병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명호 씨 생각 많이 나시죠? 그럼, 매일 나지. 저도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덜 외롭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온천 마을에 도착했다. 경로의 어르신들도 다른 차를 타고 도착했다. 영숙 시내도 왔구만. 같이 즐기자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온천에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아빠, 행복해요. 온천에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들었다. 병태가 말했다. 영수가, 네, 아버님. 고맙다. 뭐가요? 명호 씨 뜻을 이렇게 잘 지켜줘서. 영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뭐가? 아버님이 우리 아빠 마음 받아주셔서요. 병태는 백미러로 영숙을 봤다. 명호 씨는 내 평생 친구였어. 그 마음 안 받을 수가 없지. 아빠도 아버님을 정말 아끼셨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이 차가 더 소중해. 민철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의 차네요. 그래. 모두의 차야.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헤드라이트가 길을 비췄다.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을 재우고 영숙과 민철은 거실에 앉았다. 오늘 좋았어. 민철이 말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장인어른 덕분이야. 그러게. 아빠가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것 같아. 민철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 살자. 응, 아빠 뜻대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외제차는 여전히 마을을 누볐다. 어르신들을 태우고 가끔은 가족들을 태우고 영숙은 가끔 그 차에 올라타 아버지를 떠올렸다. 운전대를 잡으면 아버지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저 차 운전할 수 있어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크면 할아버지 차 몰아봐. 정말요? 응, 그게 할아버지 뜻이니까. 아이는 신나서 뛰어갔다. 영숙은 차를 바라봤다. 햇살에 반짝이는 차체가 아름다웠다. 아빠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 밤 영숙은 또 일기를 썼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아빠가 떠나신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특히 그 차 때문에 남편과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아빠가 왜 그 차를 시아버지께 주고 싶어 하셨는지.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아빠가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침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영숙은 조용히 웃었다. 마을 입구에 외제차가 서 있었다. 병태가 차를 닫고 있었다. 영숙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다. 아버님, 뭐 하세요? 아, 영숙아. 내일 경로에 나들이 가거든. 어디 가세요? 산에 단풍 보러. 영숙은 웃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너희도 같이 갈래? 저희요? 응. 가족끼리 가면 좋잖아.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철이한테 말해볼게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모이자.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봤다. 아빠, 우리 또 함께 나들이 가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다음 날 가족들은 모두 차에 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와, 예쁘다. 아이들이 소리쳤다.
영숙도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예쁘네. 병태가 말했다. 명호 씨가 가을 단풍 좋아했는데. 그러셨어요? 응. 우리 둘이 자주 왔었지. 민철이 물었다. 여기요? 응. 이 길. 차는 단풍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산 정상에 도착했다. 모두 차에서 내렸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온 산이 붉게 물든 풍경이 펼쳐졌다.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다. 영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아빠, 여기 오고 싶으셨구나. 병태가 옆에 섰다. 명호 씨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그랬어. 뭐라고요? 언젠가 손주들이랑 같이 와야겠다고. 영숙은 울컥했다. 그랬구나. 그래. 지금 이루어진 거야. 영숙은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아빠 봐요. 손주들 데려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춤을 췄다. 산에서 내려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었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영숙 씨, 자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었어. 감사합니다. 그 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 많이 다니는지 몰라. 다른 어르신이 거들었다. 맞아. 한명호 씨가 우리한테 큰 선물 주고 가셨어.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럼, 분명 좋아하셨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또 잠들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영숙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아빠, 오늘 산에 다녀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가셨던 그곳. 아이들이랑 같이 갔어요. 영숙은 수첩을 꺼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영숙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아빠 말대로예요. 사랑은 정말 나눌수록 커지네요.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아빠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어요. 민철이 방에 들어왔다. 뭐해?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민철은 옆에 앉았다. 장인어른, 오늘 좋은 하루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진을 바라봤다. 밤이 깊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남편과의 오해도 풀렸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졌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반짝이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저게 아빠인가? 영숙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세월은 또 흘렀다. 아이들이 더 자랐다. 외제차는 여전히 마을을 누볐다. 어느 날 큰아이가 운전면허를 땄다. 엄마, 나 이제 운전할 수 있어. 영숙은 환하게 웃었다. 축하해. 할아버지 차 몰아봐도 돼요? 영숙은 병태를 봤다. 병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아버지 차 한번 몰아봐. 아이는 신이 나서 운전석에 앉았다. 영숙이 조수석에 탔다. 조심히 해. 응.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엄마, 이상해.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
영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치? 엄마도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 차는 마을길을 천천히 돌았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 손주가 아빠 차를 몰고 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병태도 함께였다. 오늘 우리 애가 할아버지 차 몰았어요. 영숙이 말했다. 병태가 웃었다. 잘했니? 큰아이가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명호 할아버지가 기뻐하셨을 거야. 정말요? 그럼 손주가 자기 차 모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하면서 병태가 말했다. 이제 이 차도 3대째 이어지는구나.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장인어른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애들까지. 명호 씨가 참 큰 선물 남기셨네. 차만이 아니죠. 사랑을 남기신 거예요. 영숙이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숙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큰아이가 아빠 차를 처음 몰았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 아빠가 떠나신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 그 차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아빠가 남기신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눌수록 커진다는 아빠 말이 맞았다. 사랑은 정말 나눌수록 커진다. 아빠, 영원히 사랑해요. 일기를 덮고 영숙은 창밖을 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잘 자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마을길을 따라 외제차가 천천히 달렸다. 운전석엔 큰아이가, 조수석엔 영숙이, 뒷좌석엔 민철과 작은아이가 탔다. 할머니 댁 가는 거지? 응. 할머니한테 내가 운전한다고 자랑하자. 아이는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차는 부드럽게 달렸다. 창밖으로 마을 풍경이 스쳤다. 익숙한 길, 익숙한 집들, 익숙한 사람들. 영숙은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남기신 사랑으로. 차는 햇살을 받으며 반짝였다. 그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렇게 사랑은 계속 이어졌다. 세대를 넘어, 사람을 넘어. 한명호가 남긴 그 외제차는 이제 마을의 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